안녕하세요, 김대경입니다. 오늘은 폰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폰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플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폰갭에서 폰갭은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폰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에디터를 활용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폰갭의 구조를 보면 간단하게 CSS와 그 다음에 JS와 CSS 그리고 HTML 그 이미지 파일 이 파일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부분 홈페이지 제작할 때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들이고, 홈페이지를 만들듯이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폰갭 개발할 때 HTML과 JS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지만, 그 바탕에는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와 같이 폰갭에서도 jQuery와 그리고 각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UIKit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갭에서 폰갭만 단독으로 실행할 때 폰갭 내에서 다양한 어플들을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서버가 존재해야 됩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한 서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버에는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PHP가 돌아가는 경우 또는 ASP나 기타 JSP 등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MySQL이나 또는 MS SQL을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듯이 이용하는데, 이 두 가지는 데이터를 jQuery를 활용해서 JSON이나 XML 또는 HTML을 서로 교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폰갭의 기본이고, 폰갭을 활용해서 어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고, 홈페이지에서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인 HTML나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고 가정하에서 활용이 되지만, 폰갭은 스마트폰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할 수 없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jQuery를 활용해서 XML이나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폰갭을 이용하게 됩니다. 폰갭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은, 폰갭에서는 일반적인 에디트 플러스나 서브라인 텍스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굳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를 활용하지 않고 이클립스나 무거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에디트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폰갭을 컴파일할 때 폰갭 CLI를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폰갭 홈페이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폰갭 홈페이지에서도 컴파일해서 APK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과 비슷합니다. 서버 작업에서는 우리가 서버에 FTP로 접속해서 코딩을 직접 하고, 그리고 직접 서브라임이나 에디터 플러스 FTP가 내장되어 있는 에디터를 활용해서 이용도 가능하고, 우리가 VIM을 활용해서 이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접속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네이버면 http 네이버.com과 같은 접속 주소가 필요한데, 접속 주소가 아니면 IP 어드레스로 접속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폰갭 어플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폰갭 어플은 스마트폰 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각종 이용을 하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각종 API를 활용해야 될 때, 이때 서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갭을 개발할 때는 앱 개발할 때는 폰갭만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동작하지만 단독 동작이 가능하지만 DB나 기타 활용을 위해서 기타 자원은 서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어플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폰갭 구성을 보면 폰갭 구성해 보면 폰갭은 먼저 폰갭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폰갭의 config XML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config XML은 폰갭의 환경 그리고 각종 설정, 그리고 폰갭에 보면 폰갭에 기본적으로 폰갭이 갖고 있는 API, 그러니까 카메라 또는 GCM, 작게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화면의 회전, 그리고 아이콘 등을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폰갭은 이런 config XML을 설정한 후, 그리고 폰갭에 www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www라는 폴더에 모든 HTML과 그 다음 JS, CSS 이렇게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HTML과 JS, CS, 그리고 JS 속에 쓰는 jQuery가 포함되겠죠. jQuery가 포함될 거고, 이 jQuery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jQuery 내에서 각종 폰갭, 그러니까 서버와 통신을 한다든지 또는 화면 처리를 한다든지 각종 동작에 필요한 동작에 필요한 이벤트들을 jQuery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UI 킷을 주로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폰갭을 이용하게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폰갭은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컴파일 작업이 필요한데, 컴파일 작업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APK 파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APK 파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폰갭 빌드 폰갭.com에서 컴파일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또는 터미널에서 CLI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도 되고, 편리하게 그냥 폰갭.com에서 컴파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뉴얼들은 폰갭.com에 이 API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빌드 폰갭.com에서 API를 획득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들이 필요한데, 이 테스트 기기들을 보면 일반적인 PC에서는 녹스나 이런 파일로 직접 가상 스마트폰
동작시켜서 테스트가 가능하고, 직접 스마트폰에 APK를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폰갭은 폰갭 디벨롭먼트라는 어플을 제공해 줍니다. 컴파일 하지 않고 폰갭 그 디벨롭먼트에서 실제 테스트를 직접 해볼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폰갭 디벨롭먼트에서는 하드웨어를 직접 억세스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는 컴파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디벨롭먼트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에는 꼭 해야 될 단계입니다. 폰갭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갈 거는 폰갭의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폰갭은 폰갭의 어플에서 화면을 보면, 어플의 전체 화면은 이 전체가 어플 화면이라고 본다면, 이 어플 화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테고,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영역이 있을 테고, 그리고 각종 메뉴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이 메뉴들은 일반적인 홈페이지 그 어플을 개발할 때는 이 컨텐트 영역, 이 화면과 그다음 메뉴들부터 메뉴 N까지 이 메뉴들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폰갭에서는 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 화면에 보면 지금 이 컨텐츠 나오는 부분, 메인 컨텐츠라는 이 부분을 div id 메인 컨텐츠로 잡습니다. 잡아서 서버단에 있는 서버에 있는 각종 HTML 또는 PHP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개발해도 됩니다. 각종 HTML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바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HTML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폰갭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메뉴 2를 눌렀을 때, 메뉴 2를 클릭한다고 했을 때, 메뉴 2에 클릭을 하게 되면 b.html을 다시 메인 컨텐츠에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 여기서는 b.html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의 폰갭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폰갭은 만약에 폰갭에서 메뉴 1, 그러니까 이 메뉴 1이라는 부분에서 메뉴 1 같은 경우에 메뉴 1을 처리할 때 메뉴 1에서 A HTML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HTML 전체 소스 그대로를 메인 컨텐츠에 넣어줍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jQuery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서 달러 포스트 걸고 이 명령으로 이 이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보시면 1, 2, 3, 4 이 이벤트에 해당하는 jQuery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 jQuery는 JS의 펑션을 이용하게 되겠죠. 펑션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jQuery를 펑션을 이용해서 A HTML, B HTML, C HTML, 또 D HTML을 값을 그대로 메인 컨텐츠에다가 직접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되게 간단한데 어플이라는 것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폰캡에서 기본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능하고,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HTML을 각기 만들어 주라는 뜻은 아니고, 이 HTML에서 만약에 메인 .php 해서 물음표 kind는 1번이다 또는 A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A에서 D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 원리로 전체 화면을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main.html에서 보면 메뉴 터치전에는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a.html, 그러니까 여기가 a.html의 화면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서브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CSS나 JS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CSS는 이미 메인 컨텐츠 속에 있는 JS나 CSS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하게 한 HTML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ain.html에서 보유하고 있는 JS와 CSS를 그대로 참고해서 a.html에 있는 내용들, a.html에 들어갈 내용들을 HTML로만 작성해 주시면, 그러면 달러 포스트 이 명령으로 여기 있는 HTML에 있는 전체 내용을 얘가 가지고 다시 뿌려주게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을 때 이벤트가 터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가자면 1번 메인 HTML에서 메뉴 1을 터치했을 때
2번 a.html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러 갑니다. 가지고 와서 다시 받아서 내용을 받아서 메인 콘텐츠 영역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HTML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네이버나 다음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그 화면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HTML 태그라 해서 어떤 식이냐면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a.html에서 b.html 전체로 이게 넘어갈 때 전체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하이퍼링크 A 태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A 태그라 하면 A 이렇게 되겠죠. 이런 태그를 활용하게 되면 전체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터치, 그러니까 메뉴1을 터치하면 터치하게 되면 여기서는 HTML 속의 HTML 내용을 가집니다. 내용을 가져와서 메인 컨텐츠라는 div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메뉴를 클릭할 때 A 태그고, 만약에 메뉴 B 있을 경우에는 이게 B HTML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담을 수 있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건데 홈페이지도 이렇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스를 보면 오늘은 소스도 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div 네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면 이 내용 여기 있으면 그렇겠죠. 샵 메인 콘텐츠가 그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메뉴 클릭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샵 1을 클릭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a.html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메인이 아니지, 샵 메뉴 1 클릭으로 이벤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값은 샵 1 또는 샵 (2번) 메뉴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 이벤트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 스크립트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jQuery입니다. jQuery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뉴에서 보면 메뉴의 아이디 메뉴 1 그러니까 여기에 메뉴 1이 되겠죠. 그럼 메뉴 1이 되고 div 이렇게 지정해서 메뉴
4번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 메뉴 4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총 4개의 총 4개가 되겠죠. 4개가 생성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뉴 1에서 4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JS 펑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JS 펑션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펑션 우리가 펑션을 활용하게 되죠. 근데 펑션을 하게 되는데 이 펑션에서 클릭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뭐 펑션 각종 펑션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펑션, 그러니까 펑션 만약에 펑션을 했을 때 여기서 대로라면 함수명 그러면 show one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에서 원에서 show 번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메인 컨텐츠에 처리하는 게 A를 처리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4번까지니까 뭐 D까지겠죠. D, HTML을 처리할 거냐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이거는 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뉴 div에 on클릭 했을 때 함수명, 이건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고요. 그러면 태그에는 그러면 on클릭, 여기서는 on클릭이 들어가겠죠. 위에서는 on클릭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냥 설정만 했고, 그 클릭되는 이벤트를 위에서 체크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 클릭하면 이 div에 내에 있는 on클릭 했을 때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show one 이렇게 해서 show (4번까지) 잘 안 나왔습니다. 색깔이. show 메뉴 4번까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꼭 jQuery가 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jQuery 없이 이건 실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폰개 만들 때 jQuery 없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JS만 가지고. 근데 jQuery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메뉴 동작 위를 허름드라고 제가 했는데, body id가 컨텐츠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body id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기를 뜻하는 거고, 외곽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컨텐츠 우리가 활용할 거,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메인 컨텐츠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서버에 메인 페이지나 기타 페이지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PHP와 MySQL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
내용을 만드시면 됩니다. 단 HTML만 되도록이면 만들고 JS와 CSS는 통일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폰갭 안에 넣어 두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가 여기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JS에 있는 메뉴 1이란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JS에서 메뉴 1을 실행할 때 여기서 이 부분은 디바이스 UID, 이거는 기기의 고유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달러 퍼스트 주소와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이 메인 페이지는 그림과 같이 위 HTML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져올 건데 서버 주소가 없으면 못 가져오겠죠. 서버 주소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UUID를 위해서 잡았잖아요. 잡아서 여기에 함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수 값에 따라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kind, 여기에 뭐 kind A에서 D를 줘서 하나의 그 A.html부터 D.html까지를 메인 PHP 하나로 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메인 페이지 HTML에 있는 HTML 이 파일이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겠냐면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메인 페이지의 HTML이 이 데이터의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변수에 저장된 게 여기 보면 샵 메인, 그러니까 ID 값, ID 메인 컨텐츠에 HTML로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하게 되면 이 값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의 활용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서버에 있는 또는 기타 페이지에 있는 이 HTML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삽입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페이지가 전환되는데 이건 페이지에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전환 없이 가장 포인트는 여기서 페이지 전환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폰갭에서 만약에 페이지 전환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폰갭은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페이지 옮길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HTML을 바꿔주면 되는데 다시 불러서 다시 화면을 만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네이버를 클릭해보면 네이버는 되게 빠른데 네이버 뉴스에서 뉴스 사이트 간 이후로는 클릭했을 때 페이지 넘어갈 때는 되게 느리다는 걸 느낄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이버에서 만약에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메뉴에서 다음 화면 넘어가는 메뉴가 다를 때는 넘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각종 스크롤이나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만 바뀌는 부분들은 이런 원리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폰갭에서 저 구동 원리는 이런 식이고요. 한 번 더 구동 원리는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동 원리가 자체가 쉬운 소재는 아닙니다. 얘기하기가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몇 번 코딩을 해봐야 정확한 개념이 잡힐 겁니다. 인덱스 매치드면, 그러니까 실제 폰갭을 개발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폰갭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폰갭을 개발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폰갭의 결국은 각종 데이터나 내용들은 서버에서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고 그 폰갭 내용 안에 선언하고 그러니까 폰갭 자체의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은 단순합니다. 폰갭은 인덱스 HTML과 그러니까 HTML 그리고 JS 그리고 CSS 그리고 IMG 이건 사진 이것만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JS 쪽에서는 각종 jQuery 그리고 프레임워크 지금은 여기서는 UIKit 등이 이용될 겁니다. UIKit을 이용하는 방법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로 모바일 대응을 하든지 그 버튼들을 설정되어 있는 CSS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SS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CSS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따른 CSS가 있겠죠. 그리고 jQuery나 모바일 jQuery든 CSS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폰갭으로 어플을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폰갭 API가 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폰갭 API는 어떤 거냐면 폰갭 그러니까 HTML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 여기에는 하드웨어 컨트롤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진 푸시 노티스 그 다음 푸시 GPS 그리고 사진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 결제도 있습니다. 구글 결제 또 포함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API로 존재하는 게 폰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에서 동작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 API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폰갭을 개발하고 난 후 네이티브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네이티브를 해서 어플을 제작했을 경우에 실제 개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웹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웹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웹뷰에서 결국은 웹뷰에다가 jQuery를 활용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실제 농협 어플이나 그다음에 기타 어플을 보면 분명히 네이티브를 개발했지만 서비스 화면은 유지 관리가 편하게 HTML로 작성되어 있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이티브로 개발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은 네이티브로 하지 않고 HTML을 활용하고 HTML에서 네이티브 그러니까 HTML에서 자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함수를 서로 정의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개발하나 폰갭에서 API로 정해놓은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하나 결과적으로 똑같더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폰갭을 활용해서 개발한다 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폰갭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가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좀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말이 좀 서툰고 있는데 이건 하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어플을 한 두 가지를 두고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예전에 개발했던 그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개발했던 것 중에서 투두라는 그 일반적인 어플을 만드는데 이게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투두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두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메뉴를 잡았던 부분은 여기서 전체 보기, 그리고 할 일, 그리고 마친 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투두 어플에서 내가 할 일, 책보기 2, 책보기 3, 그리고 마친 일, 이미 한 일은 책보기를 마쳤을 때 마친 부분은 여기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하게 되면 비어있겠죠. 비어있고 나중에 마쳤을 때는 체크,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하게 돼요.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친 일로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일을 또 투두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 버튼, 하단 버튼에 여기서 투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가 버튼을 하단에 뒀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저기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동그란 모양까지 뭐 전부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처리했고, 그 다음에 할 일, 만약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에 다음 화면은 할 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거는 인풋 폼, 폼의 인풋입니다. 인풋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었어요. 그래서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친 일, 할 일을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마친 일만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친 일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거 추가하게 되면 할 일 쪽으로 가겠죠. 이거는 저장하게 되면 할 일에 추가가 돼요. 그 다음 할 일에 그 추가된 부분이 스포츠 1, 2, 3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고 완료지었을 때는, 끝났을 때는 여기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다음 계속 이렇게 이어갈 폰갭 화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폰갭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폰갭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SQL 쓰는 거는 아마 대부분 SQL은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폰갭에서 보면 그러니까 쿼리로 MySQL을 PHP에서 가져올 때 위 문구 쿼리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쿼리 내용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이거는 MySQL입니다. 만약에 MySQL I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은 MySQL I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명령이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들듯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터, 그리고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PHP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이 누구나 다 개발을 하니까 그 기준에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넘어갈 건데, 아까 메모에서 보면, 메모에 할 일을 가져올 때 할 일의 이 조건에서 이게 할 일이냐, 이게 할 일인가 또는 마친 일인지
이런 구분들을 이첩권에 넣어서 쿼리를 부르게 돼요. 부르게 돼서 아까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할 일과 마친 일, 할 일과 이 할 일과 마친 일을 구분해서 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려운 점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계속 다음 강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폰갭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앱, 그러니까 이 앱은 이건 스마트폰에서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고 시작하는 부분은 이거는 서버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PHP로 jQuery를 활용해서 요청을 하겠죠. 그럼 PHP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할 거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다시 앱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두껍지만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도 빠르고 좀 힘든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